블링컨 장관은 특히 첫 전투의 물결이 몰아치자 남쪽 가자지구로 도망간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재개되기 전에 북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인구가 밀집한 남쪽 지역의 안전한 지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수요일 CNN의 NJ 릭, 제니퍼 헨슬러, 케이티 볼릴리스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을 역임한 미국의 중동평화협상가인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오바마 행정부의 수사적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인들이 이 캠페인을 확실히 어떤 중요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할 것이라면 그들은 두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목요일 CNN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당신은 민간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공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지금 그들의 집에서 쫓겨난 가자지구 주민들의 약 절반에서 3분의 2에 대해 계속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증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이스라엘 강경한 태도에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좌파의 국내 정치적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축소했다고 비난할 공화당원들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을 억제하는 데 미국의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마스가 민간인 기반 시설을 군사작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인들이 블링컨 장관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병원들이 이스라엘군이나 주택가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아 많은 수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 내 발언의 뉘앙스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스라엘이 다음 조치를 검토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 딜레마에 또 다른 차원이 추가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젊은이들과 군인들을 포함하여 아직도 가자지구의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가족들로부터 억류된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새로운 공세를 펴는 것을 고려하라는 점점 더 강력한 압박을 받아왔다. 이는 분쟁의 주도권을 하마스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으로 수일 혹은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 하마스가 요구할 이스라엘 군인들의 귀환 비용은 석방된 이스라엘 민간인 1명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3명의 현재 기율을 훨씬 촉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중 1명은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들 중 하나인 하마스의 공격이 자신의 감시자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마음도 약해지고 있다. 5일 발간된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그의 취약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이메일과 문서 그리고 인터뷰를 인용 하마스의 공격 계획이 10월 7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알려져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정보 당국은 이 테러 집단이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그 밖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 계획을 보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목요일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를 제거할 것을 맹세하며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 아래에 있는 이 무장단체의 미로 같은 터널과 민간 지역에 포함된 이스라엘의 작전상 필요한 것들이 블링컨이 미국의 침략 크기라고 부르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을 위해서는 이 유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최초의 가자지구 전쟁 발발 당시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약 이 전쟁이 재점화되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의 취약한 권력 장악에 매우 중요한 그의 연합군의 강경 우파 멤버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마스가 자신의 생존과 유대인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열강들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는 어떤 행동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나팔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목요일 CNN 뉴스 센트럴지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 지팡이는 없으며 누군가가 마법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수석 공은 마크 레게프는 CNN의 울프 블리처에게 이스라엘 내각이 블링컨에게 민간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가자지구 남부의 인도주의적 안전지대임을 보여주는 지도들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원조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마스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마스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대하마스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가자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IDF와 테러리스트들 간의 교차 포화로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물론 가자지구에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므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자지구만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고강도 전쟁은 거의 항상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민간인들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기준이 세계 다른 지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진전들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